자, 문명을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 즉 OS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행동, 심지어 사회 구조까지 통째로 결정짓는 핵심 소프트웨어 말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바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유럽 문명의 뼈대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뜯어볼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유럽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흔한 만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문명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꽤 도발적인 대체 역사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유럽 하면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그 종교적인 프레임, 잠시만 내려놓아 보죠. 원래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초기 시스템은 다신교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이성적인 OS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코드는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종교적 틀이랑은 아예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첫 번째, 오리지널 코드와 역사의 갈림길입니다. 고대 유럽을 떠받치던 오리지널 시스템은 4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 로마법, 군자제국주의, 그리고 공공 인프라. 가만히 보면 신의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굴러가는 완벽히 세속적인 운영체제였던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역사의 진짜 결정적인 갈림길이 등장하거든요. 4세기에 만약 로마 황제들이 화면에 뜬 기독교 업데이트 창에서 그냥 취소 버튼을 띵 눌러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이 엄청난 파일이 아예 다운로드조차 되지 않은 세계, 한번 계속해서 돌려보죠. 두 번째 시뮬레이션, 합리주의와 이성의 가속입니다. 오리지널 OS가 아무 방해 없이 쭉 실행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먼저 철학이 국가의 이념을 확고하게 주도할 거고요. 다신교 특유의 관용이 그대로 유지됐겠죠. 신비주의 대신에 철저히 인간 중심의 윤리가 발달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는 종교 지배기, 즉 중세 암흑기라는 그 기나긴 시대 자체를 통째로 스킵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종교가 모든 걸 지배했던 실제 역사랑 한번 딱 비교를 해보세요. 만약 고대 문명에서 중세 없이 곧바로 근대로 직행했다? 그럼 과학혁명이나 계몽주의가 실제 우리가 아는 역사보다 최소 수백 년은 일찍 터졌을 겁니다. 인류 발전 속도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빨라졌을 거란 얘기죠. 이런 완벽한 세속적 시뮬레이션 안에서는 예술이나 도덕의 형태도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예술가들은 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대신 인간의 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훨씬 더 깊이 파고들었겠죠. 저 하늘을 찌르듯한 뾰족한 고딕 성당들 대신에 고대의 헬레니즘 건축이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형태로 진화했을 거고요. 무엇보다 도덕의 기준 자체가 신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이성적인 합의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진짜 꽤 매력적인 상상 아닌가요? 세 번째 시뮬레이션, 제국 붕괴와 끝없는 파편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붕괴를 그냥 흔한 역사의 비극중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명 전체에 뜬 거대한 블루스크린,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시스템 크래시로 봐야 맞습니다. 하드웨어랑 촘촘하던 정치망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유럽 전체에 그야말로 거대한 이념적 진공 상태가 뻥 뚫려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 이 텅 빈 진공 상태에서 기존의 세속 OS만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럼 진짜 끔찍한 버그가 터지는 겁니다. 로마가 망하고 난 뒤에 그 자리를 차지한 여러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줄 공통의 가치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그냥 모래알처럼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죠. 법률 시스템은 다 엉망이 될 거고 과학 발전 같은 것도 기껏해야 여기저기서 아주 파편적으로만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체 역사의 아주 극단적인 양면성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한쪽 길에는 과학혁명이 수백 년 일찍 터지는 엄청난 이성의 가속이 빛나고 있는데 반대쪽 길에는 공통된 가치가 없어서 유럽 전체가 끝없이 쪼개지는 파편화의 늪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중 과연 어느 쪽이 진짜 현실이 됐을지 그건 진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현실 점검, 유럽을 구한 긴급 백업 시스템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단순한 종교적 신앙을 넘어서 일종의 방어형 생존 구조로 완전히 재정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명을 막 진보시키기 위한 화려한 최적화 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끔찍한 붕괴 속에서 문명 전체가 영구적으로 삭제돼 버리는 걸 막아준 말 그대로 가장 절박하고 필수적인 생존 패치였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로마의 튼튼했던 중앙 권력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갔을 때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는 새로운 사회적 구심점이 되셨거든요. 사방에서 이민족이 몰려오고 문맹률이 천정부지로 솟구칠 때 그나마 교육을 유지한 것도 이곳이었죠. 게다가 수도원요? 여긴 고대의 그 귀중한 지식과 텍스트들이 몽땅 불타 없어질 뻔한 위기에서 문명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꽉 쥐고 버틴 거대한 외장 하드드라이브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진짜 만약에 그 당시 유럽의 이 방어형 소프트웨어마저 제때 깔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우리가 상상했던 기분 좋은 과학의 가속화? 어림도 없죠. 아마 유럽 문명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아는 중세보다 훨씬 더 깊고 끔찍한 암흑기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예 시스템 자체가 통째로 포맷돼 버렸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현실, 연속성과 통합성이 융합된 시스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대의 과학, 예술, 철학은 철저하게 혼합된 아주 복잡한 산물이라는 겁니다. 고대 유럽이 튼튼하게 세워준 이성적이고 세속적인 그 오리지널 뼈대 위에 로마 붕괴라는 대위기 속에서 사회를 간신히 묶어준 기독교의 구조적 안정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는 엄청난 하이브리드 운영 체제인 셈이죠. 이제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계는요, 정말로 순수한 이성의 가속을 통해 멋지게 세워진 걸까요? 아니면 우린 그저 과거의 위기 때 깔아둔 그 고도로 진화한 생존 패치를 지금까지도 무의식 중에 계속 실행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때 그 업데이트를 정말 거부했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여유롭게 우주를 개척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산산조각난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